여름철에 땀 냄새 등을 막기 위해서 데오도란트나 향수를 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속에 있는 인공 향료가 습진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준옥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여름이 되면요,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여러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습진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습진성 피부염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습진이란 스폰지처럼 표피세포 사이가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얕은 피부염입니다. 처음에는 진물이 나다가 만성이 되면 두꺼워지면서 심하게 가려운데요. 습진을 보일 수 있는 피부 질환으로는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손발 습진, 건성 습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습진은 원인에 따라서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같이 몸에서 이상 염증 반응으로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내인성이라고 하고, 접촉 피부염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외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수, 데오도란트, 이게 외인성 습진 피부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점들이 습진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건가요? 습진은 표피세포 사이가 헐거워지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잘 침투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항원은 분자량이 크지 않은 유기화합물 중에서 피부를 통과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말하는데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이러한 항원에 감작된 사람에게서는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향수나 데오도란트 등에 포함된 항원 성분이 이미 존재하는 내인성 습진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정상 피부의 알레르기 접촉 반응을 새로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심신을 좀 안정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 향료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건가요? 네, 향을 내는데 과거에는 이제 동식물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향료를 이용하였는데 최근에는 합성 향료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 향료들이 그런데 호흡기 증상이나 피부 증상, 메스꺼움이나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화장품 관련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보면 그 원인 중에 절반 이상을 인공 향료가 차지합니다. 이 인공 향료는 수천 종에 달하면서 향기가 나는 모든 화학 제품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향료나 화장품 성분들은 늘 새로 개발되고 시장에서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좀 다르지만 최근에는 향료 중에서 유제놀, 벤질 benzoate, 리모넨, 벤질 알코올, 리날롤, 제라니올, 시나몰 같은 성분이 접촉 피부염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 향료가 향을 내는 모든 제품들, 향수, 방향제, 샴푸나 데오도란트, 향초 등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굉장히 좀 종류도 많고요. 이름도 좀 들었을 때 어려워서 어떤 것들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방금 짚어주셨던 이 인공 향료에 쓰인다는 여러 제품들, 성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 인공 향료는 대부분의 정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소수의 민감한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태아의 호르몬 불균형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도를 민감하게 할 수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규제하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 어떤 항원이 유전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촉되었을 때 감작 반응, 민감화 반응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항원에 노출될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접촉 피부염 등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몸에 직접 닿는 여러 화장품에 이런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화장품 관련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절반 이상이 향료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보존제나 기제도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존제는 제품이 상하지 않거나 오염되지 않게 막아주는 성분을 말하고요. 기제는 유효 성분을 배합하는 기본 원료입니다. 보존제도 이제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존제는 화장품에서 어느 정도 많이 쓰이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존제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부제인 이제 파라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빈도가 낮긴 하지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빈도가 좀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또한 대표적인 방부제인 포르말린의 경우는 화장품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포르말린 유리 보존제가 사용이 가능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보존제 중에 또 쿼터니움 15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뭐 알레르기라든가 피부염은 물론이고 색소 침착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색소 침착은 사실 알레르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염증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에 의해서 표피의 기점막이 파괴되면서 이제 표피의 멜라닌 색소가 진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부색이 진한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좀 많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오고요. 긁는 등의 자극이나 심한 염증 후에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 몇 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네. 여러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장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까요? 2008년부터 국내에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돼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향료의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26개 성분 정도에 한해서만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향료나 이제 보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시장에서 보통 자율적으로 걸러지긴 하는데요.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받아왔고 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금지 성분이 아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향수나 데오도란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습진성 피부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모든 인공향료나 이 보존제, 기제 같은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나에게도 알레르기를 똑같이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사용 전에 일단 성분을 꼼꼼히 보고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이 된다면 첩보 검사 등을 통해서 원인 물질을 파악한 후에 그 물질을 다시는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첩보 검사는 가장 흔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20가지 정도를 모은 표준 검사가 있고요. 또 화장품이나 선크림, 약제 등에 특화된 시리즈도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화장품이나 제품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 제품 그대로를 가져와서 검사할 수도 있고요. 등이나 팔 피부에 항원을 48시간 붙인 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지를 96시간 정도까지 관찰하게 됩니다. 네. 미리 화장품 성분 체크하고 또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여름철에 우리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땀이 많은 여름철과 건조한 겨울철은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온도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약화돼서 각종 감염이 활개치는 때이고요. 대상포진 발생률이 여름에 가장 높다는 최근 통계가 있고 야외 활동이랑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알레르기나 피부 손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미 피부 장벽이 깨진 상태인 내인성 습진, 아토피, 손습진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가 2차적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청결과 보습, 자외선 차단을 신경 쓰시고 더운 날씨지만 필요시 모자나 긴 팔, 긴 바지 옷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습진이 악화된다면 빨리 치료하셔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피부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름에도 피부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